자, 2월 20일 오늘 장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했고요. 코스피 200은 0.67% 하락,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죠. 1.28%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이거 뭐 초대형주죠. 초대형주인데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가 오늘 9%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을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밑에서 산 사람도 아직 상당히 수익이 많았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거래량도 뭐 늘고 그래서 매도를 하고 나올 거냐, 차익 실현이겠죠, 그죠? 밑에 샀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못 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신규 매수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매수다 이거죠. 매수로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볼린저 밴드가 이 밑에 이 녹색 선 여기가 하단이고 이쪽이 이제 상단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 적색선이 이제 중심선이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중심선이 여기 이탈했잖아요. 1월 23일. 사실 1월 23일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매도 사인이 사실 뜬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가지고 이 볼린저 밴드 지금 하한선까지 오늘 딱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완전 과학이죠. 여기 보시면 그냥 딱 걸렸잖아요. 종가에. 그러면은 내일 이게 이탈할 거냐? 오늘 거래량으로 봐서는 거래량 상당히 오늘 많았다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이 고가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나면서 이렇게 이 대형주가 한 9%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뭐 코스닥이라 그러면 거의 뭐 하한가 나왔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도죠. 매도가 맞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종목이 되면 오늘 이렇게 안 끝나요. 한 12, 13% 이렇게 하락해 가지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버릴 거라는 거죠. 21만 아래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딱 그 멈춘 거죠. 그죠? 예, 멈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MACD를 보면 MACD는 이게 이제 추세를 이동평균을 보는 거잖아요. MACD가. 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오렌지색 선이 시그널 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었어요. 이게 1월 22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날짜죠. 그죠? 1월 22일 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을 잘 보는 사람은 이날 사실은 이제 매도를 했었어야 되죠. 이날 24만 천 원에 이게 팔고 나왔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지금 얼마나 차익이 생기냐면 이 보시면 13% 가까이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쯤 사놓으면 13% 사실 먹는 거지. 근데 여기에 막 올라가니까 막 뭐 될 것 같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MACD가 이렇게 이탈을 했고요. 스토캐스틱 스로우도 보시면 이렇게 이탈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영선을 지금 삼중바닥을 만들어 버렸어요. MACD가 여기 삼중바닥 만들었잖아요. 그게 딱 걸렸죠. 요거 이탈을 안 했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그 다양스러운 거죠. 추세적으로. 그래서 일단 MACD 자체는 이렇게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반등을 한다고는 일단은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거의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 국면에 왔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죠? 고점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 다지기를 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MACD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MACD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막 매수할 수 있지만 그거는 주식에서 굉장히 안 좋죠. 또 떨어진다 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미리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하느냐? 신호선이 25에서 30 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MACD가. 이 정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갈 때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MACD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볼 때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선이 가운데 건데 요게 이렇게 지금 꺾여져 있어요. 꺾여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바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틀어져서 또는 횡보를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중심선이 지금 우하향으로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좀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괜찮다는 얘기는 이 밴드 폭이 넓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죠? 이게 밴드 폭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면 안 돼요. 밴드 폭이 넓어지면 그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중심선도 꺾였으면서 밴드 폭도 넓어진다 하면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중심선이 꺾였지만 밴드 폭이 점점 작아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작아지진 않고 그대로 유지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 될 때는 이렇게 여기서 막 계속 행보하다가 보면 이 밴드 폭이 작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 여기 이런 것처럼 이런 모양이죠. 이제 밴드 폭이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부분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어 이게 보면 한 2주 정도 이런 모양을 갖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차익 실현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 다음 OBB 한번 보면요. OBB는 이제 주로 거래량 지표잖아요. 거래량 지표에 보시면 이제 이것도 다 걸렸잖아요. 지금. 요 보면 시그널에 탁 걸렸잖아요. 시그널에 걸렸죠. 그래서 OBB가 사실은 이 시그널선을 이렇게 하향 이탈한 매도를 해야 돼요. 오늘 딱 걸렸죠. 이게 내려가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때 매도 사인이 여기 뜬 거죠. 그죠? 여기서 떴으니까 뭐 한 22만 5천 원에 서도 또 한 번 매도가 이렇게 사인이 떴고 근데 다시 또 이제 반등했죠. 반등하다 다시 또 이렇게 걸렸죠. 시그널선에 걸렸기 때문에
OBB 자체는 지금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OBB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상태면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지 말라는 거지. OBB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OBB 선이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다시 상승해 쌍봉 만들면서 다시 하락했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OBB 선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주가 하락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토캐스틱 스로우는 이제 어떤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추세. 이것도 역시 퍼센트 K하고 퍼센트 D를 봐야 되는데 지금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이 보라색 선을 이탈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이게 이제 상승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0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50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고. 지금 43.56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슬로우의 퍼센트 K가 50을 넘어갈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ACD, 스토캐스틱 프로, 볼린저 밴드, OBB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고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은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목균형표 또 한번 볼까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뭐 어떤 단기간에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뭐 이 현대중공업, 이 HD 한국조선, 오늘 조선주 전체적으로 다 내렸는데요. 이런 것은 너무 그렇게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는 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일목균형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 회색선 이게 이제 기준선이잖아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 전환선이 이 녹색선인데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후행 스팬 자체도 여기 지금 꺾여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 뭐 바로 이렇게 반등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추세는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걸로 보면 그런데 아까 뭐 OBB라든지 스토캐스틱 슬로우 MACD를 보면 추가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갔다. 거의 바닥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반등한다는 것은 보장 못하지만 여기서 급락을 막 이어져서 이 구름대 아래로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은 한번 매수로 접근하고 기존 보유자는 아직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